인증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죠? 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 메나텍을 만나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을 땐 정말 어색했었거든요. 왜 우나? 아니, 그 성취한 사람까지는 이해하는데, 저 옆에 저 여자들은 왜 우나?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생각 드셨나요, 지금? 네, 제가 이렇게 이 곳에서 이제 어쨌든 소비자 뭐 통틀어서 거의 이제 8년이 다 돼 가니까 이 안에 남아서 끝까지 여기까지 온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가 이해가 되니까 저분의 노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는 누가 승진해도 하나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네, 저 사람은 골프를 몇 번 쳤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그룹장님이랑 골프를 몇 번 쳤을까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게, 그런 일을 제가 만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침에 이제 독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독서 미팅에 그 랜디 게이지 책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어제도 이제 강의안 또 준비하면서 막 보면서 너무 와닿았던 게, 제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메나텍 너무 좋은데 어쨌든 메나텍을 한 내가 어디 나가서도 이제는 뭘 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순간이 딱 있었어요. 아마 그게 PD를 좀 지나면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보다 쉬운데? 이 수업 생각보다 쉬운데?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초창기에는. 그죠? 내 힘으로 다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니었는데, 그게 그렇지만은 않고 정말 이게 팀이 함께 같이 굴러간다는 게 사실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굴러가서 이제 함께 시스템 안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어떻냐면요, 이 정도 노력과 이 정도의 스킬이면 나가서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결국은 하면 내가 가장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느꼈을 또 우리 이하나 대표님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그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성취 축하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PD 대표님들 도열하는데 다 일어나 그런 일이 꼭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네,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 시간은 이제 눈밭의 발자국인데요. 네, 우리 이제 너무 막 오다 보니까, 네, 우리가 뭐 했나 다시 한번, 네, 우리 한번 보면요, 우리가 꿈하고 결단하고 명단 작성하는 것까지를요, 이제 보통 준비 과정이라고 해요. 우리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죠? 준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직접 나갔어. 필드에 나갔는데 어때요? 부딪히죠. 네. 너무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도 않고, 특히 내가 일상에서 이제 세상의 일은 이렇게 하면 돼. 우리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이란 건 이렇게 하면 돼 했던 대로 메나테크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 그죠? 그래서 이거 뭐지 싶은 순간이 누구한테나 오더라고요. 누구한테나. 지금의 저한테도 와요. 지금의 저한테도.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점검이 필요한데, 그걸 보통 이제 7단계, 8단계의 상담과 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상담과 복제를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네.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실까요? 다 같이? 네. 핸드폰 꺼내셨어요? 네. 자, 우리 마지막 주라서 조금, 네,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 이번 주 한 주, 네, 8월 28일부터 어제 9월 1일까지 나는 스폰서랑 몇 번 통화를 했는지 지금 한번 세보겠습니다. 네, 우리 파트너님이 2번. 한번 세볼까요? 네. 나는 10번 넘게 통화한 것 같다. 내 스폰서님이라. 네, 역시 손 드는 분들 계신. 난 10번 넘게 한 것 같다. 나는 5번 이하다. 난 5번 이하다. 손 높이. 5번 이하다. 네. 일단 통화. 네. 그 다음에, 자, 이번 주 한 주에 스폰서랑 얼굴 몇 번 봤다. 줌 빼고. 면대면으로. 네. 몇 번 봤나? 우리 이하나 대표님은 몇 번 보셨어요?
5번 이상. 네. 5번 이상 본 것 같아. 나 한 번도 안 봤어. 미안한데 나 한 번도 못 봤어. 지리적 위치 빼고 나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네, 있으시네요. 어머, 우리 파트너님. 네. 아니면 나는 뭐 한두 번 본 것 같다. 한두 번 본 것 같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시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봐야 될 게 있어요. 누가 먼저 전화를 했나요? 누가 먼저 했을까요? 네, 아까 우리 이해숙 리더님이 우리 이해숙 리더님은 이번 달 뭐 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봤다고 하셨죠, 스폰서님이. 사실 대부분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면 사실 상담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그런지 뭔가 되게 정해놓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엄청난 걸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일단 그 고정관념을 조금 깨고요. 우리가 상담이란 사실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진짜 수시로 스폰서 파트너와 소통하는 게 저는 상담이라는 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번 했던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메나텍을 만나고 1년 8개월 만에 PD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허들이 훨씬 높았어. 6만 점 PD였고 세 번째 줄에 6천 점 ED도 있어야 되고 되게 힘들었는데 직장 다니면서 이제 6만 점 PD를 했어요, 제가. 장난 아니었겠죠.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 장난 아니었는데 문제는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파트너 분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스폰서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스폰서는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눈빛만 봐도 알아. 진짜 눈빛만 봐도.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스폰서님은 어디 있었다? 진해에 있었어요. 진해. 한 달에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 근데 그분이랑 제가 진짜 전화 통화로 같이 사업하면서요 PD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상담이라는 게 특별한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그냥 파트너님과 자주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얼마나 하나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횟수가 아까 우리 이하나 리더님이 이제 아까 이하나 대표님께서 이번에 이제 물론 이제 큐 마감을 하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SBO PD가 되기 전에는 어때야 되냐면 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많은 파트너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이제 파트너분들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윤지연 대표님 바쁠 것 같아서 뭐 전화를 안 했고 왜냐면 이제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올 땐 일이 잘 됐을 때 나올까요? 나쁠 때 나올까요? 나쁠 때 나오죠. 나쁠 때.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진짜 간절하고 내가 이 사업을 이해했다면 내가 성공해야 스폰서가 성공해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스폰서가 성공할까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성공해야 돼. 제대로 성공하는 게 내 스폰서를 성공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내가 이 업의 성격을 깨달았다면 내가 우리 스폰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시키기 위해서 괴롭혀야 돼요. 괴롭혀야 돼. 말이 괴롭히는 거고요. 끊임없이 나의 상황을 알리고 이걸 어떻게 알려서 어떻게 같이 잘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1년 8개월 동안 저희 스폰서 얼굴을 2달에 한 번 보면서 그땐 줌이 없었잖아요. 줌이 없었잖아요. 17년에 제가 이제 PD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전화기고 또 우리 스폰서님은 약사였어. 근데 약사인데 그 동네가 정말 약국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자기 앞에 중급 병원이 있어서 정말 하루 종일 바쁜 약사였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저를 위해서 이 왜 그 뭐죠? 이어폰 있잖아요. 딱 누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볼 수 없는 저를 위해서 그런 이어폰까지 사가지고 진짜 고객님 이름 부르는 그 바로 직전까지도 저한테 통화를 하고 내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다 받아주고 우리 어떻게 해볼까를 늘 같이 고민을 해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전화 받을만 하니까 받는 줄 알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제 제가 또 PD가 돼보고 뭐 또 우리 스폰서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스폰서님 댁에서 제 별명이 있었어요. 뭐였게요? 예쁘니? 는 아니었었겠죠. 당연히 제 별명이 찐득이였더라고요. 너무 전화를 자주 해. 아침 7시에 눈 뜨면 하고
밤 11시까지 했어요. 왜? 저는 이제 직장 다니니까 직장에 있는 시간 자유롭게 통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전화해서 오늘 뭘 할 건지를 스폰서한테 나열을 했어, 제가. 그러면서 이거 할 거니까 스폰서님 카톡으로 도와주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럼 그 일과 시간에 쭉 해.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또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마무리를 했는데 잘 됐고 안 됐고 이걸 끊임없이 스폰서랑 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 스폰서님이 저의 정말 작은 소비자까지도 아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아이디어를.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는 것까지 알려주고 이렇게 스폰서님이랑 호흡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진정한 의미의 상담이 아닌가 해요.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막 이렇게 뭐 얘기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 정신 내가 잘 돼야 스폰서가 잘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이걸 진짜 몰라서 스폰서님 미안해서 스폰서님 바쁠까 봐 전화 안 했다라면 저는 진짜 모르거나 핑계거나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일 안 한 것에 대한 핑계라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적극적으로 잘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함께 잘 된다는 그 생각으로 그게 진짜 사실은 괴롭히는 게 아닌 거지. 끊임없이 연락해서 안 돼도 연락하고 잘 돼도 연락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이거를 진짜 견고하게 같이 잘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서 우리 각자가 어떻냐면 각자의 삶에 스며드는 것이 저는 사실 이제 한 단어로 거창하게 얘기하면 수시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일의 성격 자체가 계속 나오잖아요. 팀워크로 하는 일이라서 사실 우리가 뭐 이제 아까 그 전 조수현 대표님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실버 디렉터인데도 파트너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수봉님을 그 MSA 때 보고 저분은 잘 되실 거야. 저도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있다 보면 많은 파트너들을 만나기도 했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꼭 파트너서가 아니라 눈빛도 눈빛이지만 그분의 자세를 보면 사실 좀 보이거든요. 사실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래서 그분의 자세를 보면 보이는데 그 항상 MSA 할 때도 제일 앞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저분은 뭘 해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조금 들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낮은 핀일 때는 이거 뭐 내가 그냥 잘 전달하고 내가 클린을 한두 개 잘해서 이 일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은 결국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고 이 일이 서로 맞물려서 여기서 하나만 멈춰도 다 멈추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HMD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는 1~3주 2주 왜 이렇게 빨라? 또 왔네, 또 강남이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물밑에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절 톱니바퀴를 스무스하게 돌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뭐 미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크게는 HMD로 작게는 내 팀에서도 우리는 팀워크 사업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일이라는 걸 빨리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상담이라는 명목하에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상승과 시너지를 낼 건가를 고민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 장표를 넣어봤는데요. 이런 자전거 타보셨어요, 여러분들? 호숫가에서 많이 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자전거 탈 때 이 앞에 있는 사람만 혼자서 굴리면 너무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 같이 해야 돼. 근데 다 같이 할 때 발이 잘 맞나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 둘 하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도 진짜 우리가 그 수시 상담이라는 것도 서로 자주 연락하는 것도 해봐야 되는 게 호흡을 맞추는 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이 사람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더라고요. 5번에서 10번은 호흡을 맞춰봐야 사실 진정 쿵짝이 되더라고요. 쿵짝. 눈빛만 봐도 이 타이밍에는 내가 얘기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이 타이밍에 스폰서가 얘기할 타이밍이구나. 이때쯤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팀워크를 맞춰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도 어떻냐면요. 팀워크를 맞춰봐야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상담이라고 앉았는데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는 그 전화가 10번만 되고 나면 해야 될 얘기들이 차고 넘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게요. 자, 사적 친밀감과 업무적 친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엄청 활달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저는 약간 MBTI로 치면은 I의 성향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되게 그렇고 저는 혼자서 아까 MBTI 누가 얘기하셨는데 혼자서 에너지 충전이 돼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있지 밖에서 사람들이랑 있다고 해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저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줬지만 친구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했던 얘기가 너는 근데 어떤 환경에 살고 너가 문제가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4, 5년을 만나도. 난 항상 들어주기만 했고 그 사람들 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잘해봐야지. 그리고 파트너들이 막 생겼을 때 그럴 때 어땠었냐면 좀 힘들었던 게 사실은 이 사적 친밀감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제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너무 쉬웠어요? 저는 되게 어려웠고 어떤 분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뭐 좀 활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더 필요한 건 이건 일이잖아요, 일이. 그래서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 라뽀를 형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기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 사람이랑 막 친해져야 되고 뭐 이 사람의 사생활도 알고 뭐 가족의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알아야 될 것처럼 힘들어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그랬기 때문에 사실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업무적 친밀감을 높여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뭐 업무적 친밀감이란 뭐냐? 우리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만났잖아요. 특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어떤지 뭐가 더 좋은지 그걸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하는 이 업무 방식에서의 강점과 약점은 뭐가 있어서 내가 뭘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내 강점은 어떻게 주고 서로의 강약을 어떻게 맞출 건지 생각해봐야 되고 그런 친밀감을 높여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하는 내가 이걸 좀 걸림돌이야 생각하는 부분이 각자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일할 때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힘든지를 빨리 맞춰보고 알아보는 게 진짜 좋은 팀워크이고 그게 저는 상담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더 지나면 내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그다음 뭐 메나테크의 목표는 뭔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우리 한나경 대표님을 만났을 때 제일 놀랐던 순간이 뭐였었냐면 갑자기 일어서더니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심지어 뭐라고 생각했냐면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되나 내가 이 생각까지 했어.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어떠냐면요. 한 대표님은 재밌어야 일이 잘 되는 분인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으면 그냥 재밌든지 없든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선택을 잘 안 하겠지 대신에. 그럼 결정하면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한 대표님은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나한테 재밌어져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같이 미팅을 해. 근데 좀 분위기가 거시기하고 네, 그다음에 좀 이렇게 즐겁게 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본인이 그랬다는 걸 나중에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일을 재밌게 뭐든지 재밌는 게 포인트구나라고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메나테크 일이 재밌을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내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하면서 알게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생각. 그래서 그게 결국은 팀워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기 상담을 할 때 있잖아요. 정기 상담을 하자고 하면 나 솔직히 정말 정기 상담 6개월 이상 했다. 6개월 이상 정기 상담 딱 시간 정해놓고 첫 번째 주 화요일 밤 10시에는 한다. 6개월 이상 했다. 네. 저는 단백질 바가 없어요. 죄송해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왜 그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것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직장생활 하신 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떻냐면 상담을 내가 스폰서한테 평가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맞죠? 네. 우리 격하게. 네. 우리 홍의주님 맞으시죠? 네. 격하게 막 직장생활 오래 해보셨고 또 팀장도 뭐 대표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상담을 내가 평가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한나희 대표님이 뭐랬냐면 파트너분에서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거는 맞고 그거는 틀리고 이런 얘기 해줘라 해주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자고 했잖아요. 들어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되는 거지. 피드백. 평가와 피드백은 완전히 틀린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피드백이란 뭐예요? 내 일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같이 고민해 주는 게 피드백이잖아요. 그래서 정기 상담이 피드백이라는 걸 우리가 서로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평가와 피드백을 구분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 힘든 거더라 정기 상담이. 그래서 그게 아니다. 어떻게 내가 스폰서님한테 너 이번 달 잘했어. 이번 달은 너 좀 못했다. 이거 듣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네. 잠깐만요. 네, 나왔나요? 네. 어떤 시간이다? 작전 타임이다. 작전 타임. 우리 일은 진짜 평생 할 일이잖아요. 이번 달에 어떤 내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를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건 부족하고 뭘 스폰서가 좀 채워줄 수 있고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뭘 스폰서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이 상담이 피드백을 서로 할 수 있는 작전 타임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꿔보면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뭐다? 경제 공동체라서. 식구잖아요. 식구. 우리 강 대표님이 항상 얘기한 밥을 같이 먹는 식구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월급 벌어서 내가 버는 월급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이게 나한테 큰 영향을 주는 관계가 식구 말고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메나텍을 와봤더니 이런 거예요. 내 파트너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나도 많이 버는 거지. 이 사람이 시원찮게 버는데 나는 많이 버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발음 저도 안 되네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 일할 때 가장 허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이 웨이 하는 거예요. 마이 웨이. 각자가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지만요. 이 일은 같이 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방향을 혹시 내가 잘못 알고 딴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항상 이 상담을 통해서 점검해서 내가 조금 삐뚤어진 것 같으면 다시, 조금 삐뚤어진 것 같으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항상 뭐 하나요? 고기버 상담하세요. 명단 상담하세요. 성공의 8단계 상담하세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이어리 하나 툭 펼치면 그 안에 고기버도 있고 명단도 있고 8단계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맵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이어리 하나가 제대로 복제되면 그래서 우리 MBSA 시간에 뭐 하나요? 다이어리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나 다이어리 많다. 집에 막 쌓여있다. 스타벅스부터 해서 막 쌓여있다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스타벅스에 있나요? 스타벅스 열심히 스탬프 찍어서 모은 다이어리에 있나요? 없다. 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하자는 거죠. 다이어리 한 권 사서 1년 동안 쓰면 200 나누기 2만 원 나누기 365 하면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하루에 50원, 60원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꼭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물음표는 뭘까요? 다 좋아. 그래, 알겠어. 근데 그 상담 누구랑 해야 돼? 누구랑 해야 될까요? 네. SBO, 스폰서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모든 상담의 모든 것의 가장 바탕이 되는 건 뭐냐면요. 네, 저는 상호 신뢰라는 걸 시간 가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스폰서가 파트너를 신뢰해야 되고요. 파트너가 스폰서를 신뢰해야 되는 이 상호 신뢰가 빨리 자리 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제가 이제 내향적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친구도 엄청 많을 것 같고 사실 그래 보이시잖아요. 저 진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 명단 적으라고 했을 때 6명 적었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진짜 그랬어요. 진짜. 내가 자신 있게 이거 얘기할 사람 6명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 인간관계를 메라텍 안에서 많이 거치면서 진짜 많이 배운 게 뭐냐면 과연 인간에 대한 신뢰란 무엇이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냐면 예상 외의 행동이 내가 예기치 못했던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신뢰는 뭐 나중에 가서 뒤통수 맞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뭐야 저게 뭐지? 왜 저러지가 아니라 어머 이유가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신뢰라는 걸 전 진짜 알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밑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신뢰라는 단어를 잘 정의한 걸 정말 이제 신뢰라는 단어를 정의한 이게 석학들의 모임이 이렇게 말이 쫙 한 50개 있는 데서 제일 저한테 와닿았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신뢰란 뭐냐? 타인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이나 판단의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의 그 행동이 아니지만 결국은 이유가 있어서 저런 거고 결국은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이고 스폰서가 바빠서 구구절절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윈윈이 된다는 걸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너무 와닿지 않나요? 아이들이 아기 때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리 와 하고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탁 뛰어내리잖아요. 그건 엄마 아빠를 무한 신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뒤돌아서도 반드시 내 스폰서가 뒤에서 받아줄 거야. 같이 넘어질지언정 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진짜 신뢰하고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뭐든지 해보자는 거죠. 뒷수습은 저분이 할 거야 라는 심정으로 질러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영상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받아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로 남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네, 신뢰란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왜 제가 눈물이 나냐면 사실 이 일 하면서 이제 어둠이 보이지 않는 불 같을 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 내가 파트너와 스폰서를 진짜 저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 길을 참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거 되게 유명한 영상이었다고 하던데 저는 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마지막 복제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일을 왜 하실까요? 아까 물어봤었잖아요. 그 조세현 대표님께서도 이 일을 왜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진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랜디 게이지 책에 보면 이 일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깨달은 사람들이래요. 깨달은 사람들. 그런데 이 깨달은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함께 가면 더 멀리. 표 잘 지셨네요. 다미도 스폰서님. 네. 자유란 무엇인지 내가 만들어내는 자유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 네트워크 시작하고 뭐 PD가 되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약간 있잖아요, 사실은. 이 일이 언제까지 되어서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진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네.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이 일은 되는 일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되는 일이고 진짜 왜 이게 나한테 자유를 가져다 주고 뭐 적어도 시간의 자유를 가져다 주고 그다음에 재정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일이 될 수 있을까라고 누가 묻는다면 제가 그 일은 복제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짜 자신 있게 우리의 일을 마지막에 저렇게 점처럼 찍어서 네, 완성되게 해주는 것은 복제이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정말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이제 진짜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복제를 해야 되나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을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제 머릿속에서 나는 어떤 복제를 하고 있으며 나는 어떤 복제를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뭘 복제해야 되나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시스템은 뭐다?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게 매뉴얼인데 스폰서가 시스템을 보여주는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매뉴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잘못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교육 사업이다 이러니까 그럼 내가 잘 배워서 내 파트너한테 막 잘 가르쳐 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파트너가 이 일 때문에 어떤 힘든 장애에 부딪혔다 그러면은 그걸 이겨내는 나를 보여줌으로써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이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시스템대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럼 HMD 시스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 4개의 바퀴인데 제가 이거를 우리가 시스템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혼자 말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고기벌을 통해서 리더십을 향상하며 성공의 8단계를 밟아 어떻게 되는 거? 끝내는 스스로 SBO가 되는 매뉴얼이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정말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건가요? 5명에서 10명의 소비자를 일단 만들어. 그리고 그 중에서 열심히 사업을 알려줘.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알려줘. 그럼 그 중에서 그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바랬던 3명이 생기죠, 나한테. 그리고 그 3명이 어떻게?
나처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걸 처음에 내가 소비자를 만들어내를 어치버라고 하니까 그 어치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파트너 3명이 나처럼 어치버를 하게 도와주면 난 SBO 어치버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치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서 궁극적으로 내가 SBO가 되는 게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 그리고 그 복제는 뭐예요? 내가 어치버를 지속적으로 복제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한테 나눠진 이 많은 이 교육뿐만 아니라 저기 뭐 이렇게 많아 하는 그 교육들은 결국 이것을 해내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내가 찾아서 쓰는 거라는 거죠. 네. 찾아서 쓰는 거다. 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뭐였냐면 각인 효과예요. 각인 효과. 우리가 사실 뭐 흔한 말로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복제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각인 효과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아세요? 모르세요? 네, 각인 효과는 인공 부화기에서 부화된 새끼 오리들한테 특정한 결정적 시기에 그 시기 동안 움직이는 물체를 보여주면 왜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리가 태어나서 사람을 보고 자기 엄마가 사람인 줄 알고 막 쫓아다니는 그것을 각인 효과라고 해요. 각인 효과.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다? 그럼 아무데나 오리한테 사람을 보여주면은 사람 쫓아다니나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결정적 시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사업을 하기로 했을 때 첫 3개월에 그 스폰서를 보고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런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늘 내가 복제의 원본이 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완벽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 내가 끊임없이 시스템을 복제하는 사람으로서 노력하는 걸 보여주는 걸 각인 효과 시켜야 된다. 그럼 언제 초창기부터 해야지 처음에 본 게 거의 끝까지 가더라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참 원합니다. 제가 일단 SBO까지는 됐어. 근데 그 SBO 이후에도 무한히 내 그룹이 커져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되길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래야 자유가 올 거니까요. 그죠? 만약에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걱정할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저 땜빵을 저거 내가 지금 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복제가 아니라 어떤 복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네, 이겁니다. 우리 정일자 스폰서님 하실 때 제가 이거 캡처해놨는데 아시죠?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0.1%가 모이고 매일 0.1%씩 하는 거, 1%씩 하는 거다. 그런데 저는 복제도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1%만 매일 잘 더 복제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어느 순간 나는 37배 견고해진 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요. 내가 만약에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내 파트너들이 1%씩 다른 복제를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미비해 보이시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0.03밖에 남아있지 않는 내 그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다?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1%라도 적어도 우리 스폰서님보다 나는 1% 나은 복제를 해보자. 내 파트너들이 1% 나은 복제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아마 견고한 우리의 그룹을 HMD 그룹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제도 저는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제를 평소엔 생각 안 했다. 항상 어떻게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는 뭔가 고민이 생겼을 때잖아요. 일이 터졌을 때잖아요. 이런 거죠. 나는 저렇게 이렇게 일이 터졌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어떤 거? 이 순간 우리 탑리더 스폰서님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유도리도 부리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은 그 일이 내가 만약에 이 그룹의 그룹장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떻게 내 그룹을 만들어 갈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너무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지금 나한테 살짝 우리는 가장 나 자신에게 허용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한테 제일 관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이 그룹의 그룹장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면 정말 좋은 복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눈밭의 발자국, 여러분들 아세요? 그냥 걸어갈 땐 잘 모르는데요. 새하얀 눈밭의 발자국이 특히 깊은 산 속에서 새하얀 눈밭에 그려진 발자국은요, 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 발자국을 보고 걸어가잖아요. 뒤에서 새로운 발자국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이나 복제 같은 것들은 사실 마지막 점검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쌓여서 내가 발자국을 만들어내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정말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복제가 가능한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은 10가지의 핵심 자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품의 결과물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품의 결과물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그룹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시스템을 반드시 복제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행사에 참석해야 되며, 그 직업을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든 시스템이든 뭐든, 그죠?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알릴 사람의 수를 주간별로 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매일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며, 10번째, 항상 옳은 일을, 누가 봐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제할 수 있는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 중에 몇 개가 아니라 이 10개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핵심이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이 아니라 10가지 모두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심 자질이 우리 조직에서 HMD에서 어떻게 흔한 사례가 되는 문화를 다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견고한 우리들의 성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달 우리 마지막 주가 추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주 빨리 마감한다는 마음으로 아우 싶으시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9월 말엔 또 많은 분들이 뉴핀 성취하셔서 서로 다 같이 축하할 수 있는 우리 HMD가 되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